안녕하세요, 오토카메거지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 신형 파사트 GT의 사전 예약 돌입과 함께 제원 및 성능을 가격으로서 직접 경쟁하게 될 그랜저와 비교를 하게 될 텐데요. 크기 면에서는 아반떼와 소나타 사이급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선 폭스바겐 파사트는 1973년 유럽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전 세계에 3천만 대 이상 판매된 월드 베스트 셀링카이죠. 국내에서도 2005년 5세대 파사트를 선보이면서 2018년 파사트 8세대까지 총 36,000대 이상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실제 세그먼트는 D세그먼트이지만 워낙 아시아 차량들이 점차 커지고 있고 특히 한국과 중국 소비자들은 큰 차량들을 선호하게 되면서 C세그먼트와 D세그먼트 사이를 오가게 되는 포지션을 갖고 있죠. 단순히 소비자 가격으로 경쟁한다면 소나타 상위 옵션부터 그랜저 K7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사전 예약에 돌입하고 내년 1월부터 고객에게 인도될 예정이고요. 이번에 출시하는 차량은 유럽형 모델의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엔진 라인업은 디젤 한 가지로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유럽에서 디젤 모델이 400km 들어서고 있고 각종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일반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전환으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시점에 디젤 모델 단일 출시라는 강수를 둔 거죠. 좋게 말하면은 이런 거고, 솔직히 본사에서 디젤 판매를 안 하겠다고 선언한 후에 기존 디젤 엔진을 더 뽕 빼려는 수작이면 틀림없지만 합리적인 금액의 수입차를 타려는 사람들에게는 좋을 듯 합니다. 현대기아의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쉐보레는 노조들이 이미 부분 파업을 하고 있고 르노 삼성은 SM6 판매량이 곤두박질치고 실질적으로는 캠6와 XM3로 연명하고 있는 가운데 디젤만 판매한다고 재고 떨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다 부정적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디젤 모델이 매력적이기도 하고요. 판매량을 보았을 때 폭스바겐의 국내 디젤 판매량이 월등하게 높기에 금액 프로모션을 좋게 하면서도 재고떨이도 하면서 현지화 전략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현지화? 라고 반문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유럽차나 미국차들은 내비게이션 부분이 많이 취약한 게 사실이죠.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 각종 국내 내비게이션 업체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할 만큼 한두 번에 손을 더 거쳐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번 파사트 GT 페이스리프트에서는 한국형 내비게이션을 탑재한 9.2인치 디스커버 프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적용하고요. 한국어, 자연어와 같은 음성인식으로 안녕 폭스바겐이라고 한 후에 내비게이션과 라디오, 음악과 전화 등 차량의 주요 기능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죠. 이번 신형 파사트 GT는 IQ 드라이브와 IQ 라이트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면서 똑똑함을 강조했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면이 달라졌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세대와 외관상의 눈매가 바뀌었고요. 중앙주행 등의 위치가 밑에서 위로 좀 더 날카롭게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바뀐 눈매에는 IQ 라이트라는 매트릭스 헤드램프까지 선보였고요. 하단 그릴의 라인의 변경과 안개 등의 변경으로 인해 전에 약간 밋밋해 보이는 인상에서 좀 더 샤프한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측면 캐릭터 라인은 그대로 따라가고 사이드 미러도 그대로이죠. 후면엔 리어램프 내부의 LED 라인이 좀 더 전면 헤드램프 주간주행 등 모양처럼 잘 다듬어져 나왔고 시그널 램프가 위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죠. 파사트라고 써져 있는 레터링은 전세대의 왼쪽 밑에 조그만 글자로 새겨진 것과는 달리 이번 모델은 폭스바겐 로고 바로 밑에 그리고 가운데에 장안이 넓은 글자로 위치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에 좀 심심해 보였던 후면 디자인이 이로써 좀 더 세련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머플러 팁 부분에 전과 다른 변화를 주었는데요. 전엔 무언가 머플러 팁만 달랑 있어 보이는 것과는 달리 사이에 짙은 색의 플라스틱을 입혀 투톤으로 더 고급스러움을 선사를 하죠. 리플렉터 역시 좀 더 얇으면서 길게 뻗어나가는 형식으로 바뀌었고요. 내부 역시 큰 변화는 없지만 전과 다르게 스티어링 휠의 3포크 방식의 블랙 부분이 무광 크롬 라인으로 바뀌었고요. 대표적으로 센터 패시아를 중심으로 위쪽 아날로그 시계가 있던 부분에 비상 버튼이 위치하고 파사트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아우디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아날로그 시계를 버리는 입장인데요. 무언가 너무 디지털화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 아래로 위치한 버튼들이 사라지고 말끔한 모습과 함께 메인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 화면은 9.2인치로 더 커졌고요. 전세대에 위치했던 다이얼식 버튼들이 사라져 더 깔끔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약간 올드해 보이는 기어 노브 역시 그대로이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면서 공조장치 부분에 피아노 선을 연상케 하는 등 그 자체로도 깔끔한 모습이라 큰 문제는 되지가 않습니다. 전장 4775mm, 전폭 1830mm, 전고 1460mm를 보이고 있고 2.0 TDI 엔진은 190마력의 출력과 40.8kg의 최대 토크를 보이며 7단 DSG 변속기가 조합이 됩니다. 그리 높지 않은 출력이지만 일상주행에서의 충분한 힘을 보여주고 있고 1900에서 3300rpm의 넓은 실용 영역대에서 가장 효율적인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특히 디젤 엔진답게 두터운 토크는 장점이죠. 복합 연비는 리터당 14.9kg로 도심 13.4kg, 고속 17.4kg이고 4륜 시스템인 4모션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4kg를 기록하며 도심 지역 12.5kg, 고속 17.4kg를 마크합니다. 전용 구동을 베이스로 하지만은 국내 현대차의 핸들링과는 사뭇 다른 좋은 핸들링을 보여주고 있고 기본적인 거동 능력이나 안정감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인정받은 만큼 좋은 차량임에는 틀림이 없죠. 트림별 가격과 옵션을 알아보면은 2.0 TDI 파사트 프리미엄 라인 4,490만원에서 시작하고요. 현재 폭스바겐 파이낸셜 8% 할인, 현금가 6% 할인 및 차량 반납 보상 프로그램까지 이용하면은 300만원의 추가 할인이 가능하기에 모든 혜택을 더한다면은 약 3,80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차량 반납 보상 프로그램은 11년 미만 그리고 16만 5천 km의 미만인 차량에 하나입니다. 위 금액은 개소세 5% 적용이고요. 만약 3.5% 이나에 연장이 된다면은 금액은 더 다운이 되겠죠. 보통 비공식 할인 금액까지 한다면은 실 구매가는 약 3,500에서 3,600만원 선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게다가 보증 연장 프로모션으로 5년에 15만 km의 보증기간을 주기에 자국민들에게 아직까지 3년에 6만 km 보증기간을 주는 현대자동차의 아쉬움이 보이죠. 옵션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LED 헤드램프 및 리어램프, 그리고 알칸타라와 비엔나 가죽 시트, 앞좌석의 전동 시트와 운전석 마사지 및 메모리 시트, 앞좌석의 열선 시트, 전동 사이드 미러 및 메모리 기능까지 있고요. 가죽 스티어링 휠과 앰비언트 라이트, 흰색만 제공이 됩니다. MIB3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무선 앱, 커넥트 및 무선 충전,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미러링크까지 다 지원을 하고요. 10.25인치 전자식 계기판과 3존 오토 에어컨 및 뒷좌석 공조 조절 패널, 파크 파일럿 및 후방 카메라, 플랫 타이어 경고 시스템 및 키리스 엔트리, IQ 드라이브 기능, 반자율주행 기능이죠. 그리고 9개 에어백과 프로액티브 탑승자와 보행자 프로텍션, 드라이빙 프로파일 셀렉션, 그리고 17인치 런던 알로이 휠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정말 수입차라고 하기 힘들 만큼 매우 좋게 되어 있죠. 이 정도 금액으로 2열 열선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문제 삼거나 흔히들 앞좌석에 통풍 시트가 없는 것을 문제 삼을 수가 있는데요. BMW나 벤츠의 옵션 사항들을 보면은 하위 트림 모델에서 생각보다 많이 빈약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독 통풍 시트를 좋아하는 면도 있고 실제로 있으면 굉장히 편한 옵션이기도 하죠. 2열 열선 역시 마찬가지지만 입문용 중형 수입차를 원한다면 충분히 이 정도면 좋은 옵션이고 큰 불편함을 주지 않는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벤츠 GLB 모델에 소개돼 있었던 2열 공조가 국내 출시하니까 없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3존 오토 에어컨 및 공조 조절 패널을 기본 트림에서 제공한다는 점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옵션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여지네요. 시트 역시 알칸타라가 섞여있는 비엔나 가죽 시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메모리 시트와 새롭게 적용한 MIB3, 즉 3세대 모듈라 인포테인먼트 매트릭스 시스템 역시 기본으로 달려있다는 점 역시 좋습니다. 이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뭐냐면은 2012년도에 디스플레이와 CPU, 메모리, 그리고 다양하게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효율적 관리 시스템의 모듈화 버전의 2세대보다 10배나 빠른 연산 속도를 자랑하고요. 사용자 경험 중심의 디지털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제공하기에 추후 어플같이 추가도 할 수 있는 연결성까지 보여주게 되는 거죠. 또한 10.25인치 전자식 계기판은 기존보다 더 많은 정보와 지도에 대한 시인성까지 개선하여 더 선명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요. 스마트폰과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무선으로 연결하게 되는 무선 앱 커넥트 기능이 전 트림 기본 탑재되었죠. 최초 연결 설정을 마치면은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모두 지원하게 되고요. 센터 콘솔에서 무선 충전까지 가능한 편의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제스처 인식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센터 패시아에 있는 내비게이션 화면 앞에 손을 좌우로 흔들면 메뉴 선택 화면에서 화면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거나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드라이버를 선택할 때나 모드 선택 시에 좌우로 움직이면서 마찬가지로 액션을 보여주고요. 제스처 인식이 가능한 메뉴는 화면에 손바닥 모양이 펴진 아이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와 함께 파크 파일럿을 제공하고요. 파크 파일럿은 주차에 도움을 주는, 즉 각종 장애물과의 거리를 경고음과 함께 그래픽 형태로 세밀하게 표시를 해주는 주차 센서입니다. SM6의 그래픽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굳이 어라운드나 서라운드 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신경 쓰는 운전자라면 주차하는데 어렵지 않은 부분이죠. 다행히 제타에 없던 전동식 사이드 미러가 보이고요. 여기서 가장 다행인 점은 IQ 드라이브 기능입니다. 즉 반자율주행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으로 보이죠. 15초 동안 핸들 잡지 않아도 유지해주고 있고, 특히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는 핸들을 정전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경고음이 나올 시 손만 살짝 올려주면 전류를 인식해 기능이 유지된다는 점이 강점이죠. 안전면에서도 강화됐습니다. 전보다 2개가 더 많은 9개의 에어백을 탑재하였고요. 추돌사고 예방과 탑승자 보호 2가지 기능을 갖춘 프로액티브 탑승자 보호 시스템 역시
기본 트림에 있죠. 2는 주행하는 차의 위치와 속도를 감지하면 프리크래시 시스템이 데이터를 분석해 추돌 가능성을 계산하고요. 추돌 위험이 높아지면 비상등을 켠 뒤 경고 사인을 탑승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모든 창문과 썬루프를 닫고 안전벨트를 조여 사고 충격으로부터 탑승자를 보호하고요. 보행자 프로텍션 기능도 차로나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보행자를 감지하면 가벼운 브레이크 조작과 함께 시청각 신호를 내보내 운전자가 전방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행자와의 거리가 위험할 정도로 가깝다 싶으면 긴급 제동을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 소나타 센슈어스 1.6 터보 풀옵션 금액인 3,367만원보다 실구매가가 약 200에서 250여만원을 더 주면 살 수 있는 금액이기에 크기는 소나타보다 더 작지만 그래도 패밀리 세단으로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 생각을 하고요. 수입차의 가격 이점이 충분히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 4,990만원에 시작하고요. 마찬가지로 폭스바겐 파이낸셜 할부 프로그램 이용 시 8% 인하 및 차량 반납 보상 프로그램인 300만원 할인, 그리고 비공식 할인까지 한다면 실구매가가 4,000에서 4,150만원까지 보이고요. 그랜저와 금액으로 직접적 경쟁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프리미엄 트림에 있던 옵션 그대로 포함해 여기서부터 대표적으로 매트릭스 헤드라이트와 앞뒤 다이나믹 턴 시그널, 그리고 한국인이 사랑하는 앞좌석 통풍 시트와 30가지 색상의 무드 등이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고요. 펜따로 불려지는 열선 스티어링 휠과 패들 시프트가 있고요. 뒷좌석 열선이 들어가게 되고 전동 트렁크가 여기에 포함이 되죠. 또한 18인치 알로이 휠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명 IQ 라이트라고 불리는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는 전방 카메라와 지도 데이터, 그리고 GPS 신호 및 핸들 조향 각도와 차량 속도를 종합하여 운전자의 충분한 시야 확보를 도와주고, 32개의 LED 라이트가 주행 상황에 맞춰 개별적으로 켜졌다 꺼졌다를 보여주죠. 안전면에서도 다이나믹 라이트 어시스트와 코너링 라이트, 그리고 HUD가 들어가면서 더 좋아지고요. 나파 가죽 시트가 추가되면서 감성적으로도 더 좋은 느낌을 선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스티지 4모션 트림 5,390만원에 시작하고요. 실구매가 4,350에서 4,4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프레스티지 옵션에서 사륜구동이 들어가게 되고, 에어리어 뷰라고 불리는 흔히들 말하는 어라운드 뷰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동 주차 기능인 파커 어시스트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전륜, 사륜이 이점이 있냐고 할 텐데, 해당 모델은 디젤 모델이기에 두터운 토크와 함께 긴박하고 언더스티어가 나는 상황에서 마지막 방어선의 기능을 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기에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선택 사양으로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금액면으로는 그랜저 풀옵션을 직접 바라봐도 될 만큼 상당합니다. 다만 그랜저와 실내 크기의 공간감이 다르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랜저가 소나타 격으로 좀 내려왔다지만 상징하는 부분이 큰 차이기에 그랜저 판매량에 영향을 주지 않을 듯 하고요. 소나타와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트림 설명으로 인해 좀 길어진 만큼 그랜저와 K7과의 간단하게 비교하는 영상은 다음으로 미뤄야 할 듯 합니다. 구독자분들 및 구독 예정이라고 믿고 있는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정보와 방향으로 나아가는 채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갑자기 추워진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19 특히 더욱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